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집중 점검. 닥터의 경고.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이것, 소화불량.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어 참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소화제를 입에다 달고 자랐어요. 결국 위암 3기 판정을 받게 되고 하지만 단순한 위장 질환이 아닌 의외 심각한 질환일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건국대학교 의대 소화기내과 천영국 교수, 연세대학교 의대 소화기내과 김도영 교수, 국립암센터 소화기내과 이종렬 교수,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의학과 권일수 박사와 함께 더부룩하고 쓰린 속의 원인과 속 탐해지는 비법까지 알아봅니다. 위가 보내는 위험 신호, 소화불량. 오늘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네, 43년의 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닥터의 경고. 자, 오늘은 특별히 정말 딱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모를 수가 없는 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누군지 보시죠. 자,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입니다. 이거는 보면 절대로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나라 망신, 가족 망신입니다. 자, 서태웅 씨 아시겠나요? 무조건 맞춰야겠네요. 그럼요. 제가 사실 학창 시절에는 이분을 몰랐습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네. 방송하면서 알게 됐어요. 어허.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에 무려 83세까지 장수한 왕 영조. 맞죠? 딩동댕. 사실 약간 불안불안했는데 맞춰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장수한 왕 영조가요, 이런 증상으로 평생 고생하셨다고 하거든요. 보시죠. 체증은 오래됐다. 처음에는 밥을 먹을 것 같아서 숟가락을 들었으나 곧 밥이 먹기 싫고 체한 듯이 속이 답답하다. 자, 이런 소화불량 증상 요새도 많이들 겪고 계시죠. 이게 뭐 한 번씩 찾아올 때도 있고 만성적으로 앓고 계신 분도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영조 임금은 이 밥을 물에 말아서 자주 드셨다고 하는데 사실 근데 이게 소화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아닌가요? 네. 그 어르신들 보면 소화가 안 된다, 음식이 밥맛이 없다 그래서 물에 말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물에 음식을 말아서 먹게 되면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에다 놓고 씹게 되는 과정에서 음식이 잘게 부셔지고 침과 골고루 섞이게 되는데요. 이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씹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음식이 소화돼서 내려가게 되고요. 또 잘게 부셔져서 소장내로 내려가야만 소장내에서 소화 요소가 효과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물에 말아서 드시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소화 안 될 때요. 이 탄산음료 탁 해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면은 속에서 이렇게 트림도 쭉 나오면서 아이고. 개운해지거든요. 교수님들 표정 보니까 제가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탄산음료 마시면 이 좀 소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요? 네. 많은 분들이 탄산음료를 마시면 속이 뻥 뚫리겠지 하고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트림을 하면서 위가 일시적으로 편해지는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냥 가스가 나가면서 생기는 그냥 그런 완화입니다. 그래서 탄산은 우리 위의 소화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소화라는 것은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고 흡수하는 과정인데 탄산은 거기에 전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산가스는 위벽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또 역류하면서 위산을 위로 올려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불량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그래서 소화불량일 때 탄산음료를 드시는 것은 절대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따뜻한 물 한두 모금이나 천천히 걷기 같은 것이 소화불량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탄산음료 마시면 즉각적으로 뭔가 빵 뚫리는 느낌이 있는데 정말 기분 탓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 소화불량 증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 집중 점검해 볼 텐데요. 요즘 소화가 안 되는 원인에는 이것도 있다고 해요. 겨울만 되면 소화불량, 이런 이유가 있었다. 또 겨울철에 반복되는 소화불량, 음식 탓이 아니었다. 이게 실제로 날이 추워지고 겨울이 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추우니까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기분 탓으로 돌릴 수 있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몸이 이 추운 겨울에 반응하는 생존 본능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기관인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류는 늘리지만은 피부라든지 위장관으로 가는 혈류는 줄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소화가 되게 하려면 위로 혈액 공급이 왕성하게 돼서 위장이 운동하고 그다음에 그걸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혈액 공급이 줄다 보니까 우리가 손발 시린 것처럼 위에도 혈액 공급이 줄어서 위장 운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게다가 요즘은 실내외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오히려 소화불량이 잘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소화불량이 다른 계절보다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겨울 들어서면서 뭔가 소화가 좀 늘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고 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이 겨울에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겨울인 데다가 이제 곧 뭐가 다가옵니까? 뭐가 다가오죠?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네네. 명절에 사람들이 음식도 엄청나게 먹으면 먹죠. 소화불량 환자들 엄청 늘어나겠는데요? 네. 다음 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명절 때는 보통 때보다 기름진 음식도 많이 드시고 과식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소화불량이 또 생기고 속 쓰리고 배 아픈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연휴 때 잠깐 며칠 과식하거나 과음한다고 해서 위장병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기능성 소화불량증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연휴 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과식을 하게 되면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연휴 때 속 편한 명절을 보내시려면 일단 과식을 피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음식의 종류에 있어서도 육류라든지 전 같은 지방이 많거나 칼로리가 많은 음식보다는 나물, 채소를 먼저 드시면 포만감이 생기니까 과식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명절에 그게 참 자제가 잘 안 되고요. 겨울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입맛도 좀 같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가 더 땡겨요. 추우니까 나를 더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소화불량 하면은 증상이 한 2개 정도로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속이 좀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 또 속이 쓰린 증상. 이게 원인이 좀 다르겠죠? 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은 우리 위장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들인데요. 실은 이 두 가지는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먼저 속쓰림은 위산과 관련된 증상이고 위산이 위나 식도를 자극하면서 쓰리거나 타는 듯한 증상이고요. 주요 원인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나 궤양 또는 위염 또는 진통제 같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불량은 속이 더부룩하다, 답답하다 또는 팽만감을 느끼거나 조기 포만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그런 것들은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이나 과식 또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어서 위장관 운동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너무 과도하게 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속쓰림은 위산과 관련된 주요 증상이고 소화불량은 소위 말해 위장관 운동과 관련된 주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증상별로 원인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소화불량에 대한 궁금증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또 최신 트렌드로 한번 뭔가를 준비해 봤거든요. 요새 또 핫한 게 뭡니까? 요새요? 네. 드초크? 그거 먹으면 소화 잘 되나? 자, 뭡니까, 서태훈 씨? 글쎄요, 저는 일단 아니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거 43년대 트렌드여가지고 요새 바짝은 또 좀 아닌데 뭐예요? AI입니다. 그렇네요. 제가 AI한테 한국인이 이 소화불량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뭔지 3가지를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네. 영상 확인하시죠. 소화불량이 궁금하셨군요. 한국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화불량 관련 질문은 이런 거예요. 1일 검사에서는 정상이라는데 왜 계속 소화가 안 되나요? 2위 소화불량이 오래되면 위암일 수도 있나요? 3위 소화제 계속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궁금해하는 소화불량과 관련한 질문 베스트 3였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너무 신기해요. 네. 아니,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를 똑같이
똑같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마도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청자분들도 저랑 방금 AI가 약간 궁금하다고 알려줬던 거 같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저는 보면서 약간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이 자리도 곧 AI가 하겠구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목소리 누구 목소리였지? 저 괜히 막 경쟁심 생기고 예민해지는데요. 질문해볼게요. 자, 아까 2위였죠. 소화불량이 오래되면 암이 될 수도 있나요? 이거 진짜 저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그 식도암, 위암, 십이장암, 췌장암, 간암 등 많은 소화기암에서 소화불량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화불량이 오래 지속되었다고 해서 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화불량의 가장 흔한 원인은 위식도 역류와 기능성 소화불량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렇게 포만감을 느끼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렇게 포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먹었는데도 위에 압박감이나 그다음에 상복부 불편감을 느끼는 것은 위 운동 장애, 그다음 위 감각신경 장애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만성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로를 빨리 풀어주고 평소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